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보시고 오셨겠지만 근 3년간 가장 큰 외모 고민이었던 여드름을 해결한 영상입니다. 턱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성인 여드름이 턱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수라 백작처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봐줄만 한데 여기는 여드름이 나고 여드름이 지나간 그 흉터가 남고 이러면서 여기 거의 뭐 쑥대밭이었어요. 심하다 싶으면 피부과 가가지고 항생제 처방받고 염증 주사 받고 하도 항생제를 받아먹다 보니까 이제는 항생제가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이소티논도 써봤는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여드름이 괜찮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건조해지기만 했어. 나머지는 이제 모두들 하시다시피 이제 올리브영에서 좋다는 거 사재기, 인스타그램에 여드름 관련 광고 뜨면은 하나씩 사보기. 제가 그때 당시에 원이 마스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마스크와 그 마스크 보조기구들 있죠. 그런 걸 다 써봤고 약사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드름 영양제, 뭐 여드름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따라해서 해보고 제가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안 한 게 딱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제공하는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 두 번째는 식습관,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저 진짜 지금도 의문이 드는 게 전 세계의 모든 현대인들이 다 스트레스는 받고 살잖아요. 여드름 때문에 돈을 안 벌 수도 없고 또 돈 안 벌면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죠. 이 3가지는 사실 안 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고요. 그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에 몇백만 원씩 쓸 자신이 없었고 또 거기서도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 프로그램 몇 개월 끝나면 다시 또 돌아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로 그냥 계속 관리만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고요. 식이요법은 제가 그걸 평생 동안 지속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스트레스는 이제 못한 거고 이걸 켜신 분들이 어떻게 피부가 좋아졌는지 본론이 먼저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이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원래부터 여드름 피부였다는 거, 홈케어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 피부에 너무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피부가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저같이 이유 모를 여드름이 계속 난다. 온갖 피부과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어떻게 피부가 좋아졌는지 제가 뭘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우연하게 에스테틱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말씀해주신 거대로 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클렌징 바꾸는 거.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어서 덜 꼼꼼하게 씻어서 조금 내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아서였을까봐 클렌징 제품을 되게 독한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메이크업이 진짜 진하니까 그 세정력이 가장 강한 게 중요해서 피부 메이크업은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이 3가지를 썼었어요. 에스테틱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클렌징 밀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부 관리샵에는 클렌징 밀크를 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서 되게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클렌징 밀크 바꾸는 거 진짜 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워터랑 오일 갖고 있던 걸 그냥 다 버렸습니다. 에이블리에 그냥 이게 가격이 괜찮고 내가 썼던 브랜드였고 그냥 이걸 샀어요. 밀크를 써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화장을 자극적으로 닦아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안 후에도 하나도 건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바꾼 거는 클렌징 폼을 끊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게 클렌징 폼을 끊는다. 여드름 피부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거의 피부의 준 전문가잖아요. 여드름이 나는 원인.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그게 염증을 발전한다. 그 이유는 뭐냐? 피지가 너무 과분되거나 뭐 피부에 열감이 있거나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안 했거나 이렇게 줄줄줄 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 제거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아하랑 바하가 가능한 클렌징 폼으로 바꿨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화장이 되게 두꺼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안은 정말 무조건 필수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클렌징 폼은 꼭 썼었고 아침 세안도 클렌징 폼으로 했었고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무조건 2차 세안은 물세안이고 아침 세안도 무조건 물세안이다. 그래서 해봤죠. 대단한 노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클렌징 폼을 끊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큰 노력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 클렌징 폼을 끊으라는 말은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데 가장 유효했던 게 이 클렌징 폼을 끊는 거였어요. 화장은 다 지워지느냐, 잔여감은 남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피부 청결에 집착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폼 클렌징을 끊고 그 찝찝함을 없애기가 좀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클렌징 폼을 다시 쓸 바에는 저처럼 곡물 세안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옛날에 곡물 세안이 엄청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좋아 보여서 곡물 팩을 여러 개 사서 막 돌려가면서 써봤거든요. 제 피부에는 곡물 세안이 되게 잘 맞았었어요. 근데 그 맞았다는 게 여드름이 사라지고 피부 고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피부 결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곡물 세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써봤던 모든 곡물 팩 중에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녹두 팩이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더현두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팩 전용 가루를 썼었어요. 가격 물론 막 1,000얼마밖에 안 하고 저렴하지만 그 식품 녹두가루 있잖아요. 그거랑 이 팩이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아마 좌우 반전을 했을 거여가지고 이것도 좌우 반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따만한 1kg짜리 녹두 가루를 샀고 생녹두 100%면 됩니다. 전 심지어 중국산이네요. 보니까 중국산 쓰고 있었네. 한 500원 크기 정도 될 만큼 덜어서 이제 물이랑 개어서 팩 세안을 해요. 약간의 그런 스크럽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2차 세안이랑 아침 세안으로 이 곡물팩 세안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곡물팩 세안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나는 전문가의 말만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저처럼 비전문가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정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세안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서 중간에 추천을 드려요. 대망의 마지막은 이제 그분이 추천해주시는 재생크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상담 맨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재생크림을 쓰시라 하면서 재생크림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화장품에 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성이 진짜 심해요. 저는 약국에서 파는 에크논 크림, 톡톡이, 피부과에서 제조해준 여드름 연고들 그리고 살리실산 연고 그런 것들 집에 다 있거든요. 그 모든 약국 연고들이 저에게는 단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화장품들이 저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길래 별로 나한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일단 그 재생크림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요거거든요. 파이토신이라는 이름의 재생크림이에요. 네이버 최저가로는 10만 원인데 그분이 보내주신 링크에서는 68,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일푼으로 시간을 들여서 저에게 조언을 주시기도 했고 약간 수업료 개념으로 그냥 구매를 했어요. 사실 68,000원이 막 엄청나게 비싼 돈은 아니니까 재생크림을 한 번도 안 써보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비비크림처럼 베이지색 색깔이 도는 그런 크림이에요. 커버력은 거의 없는데 약간 피부가 정돈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던 대로 스킨케어를 쭉 하고 마지막에 이 크림을 발라주는 걸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이 크림만 썼었으면 그 예전처럼 그렇게 좋은 효과는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벌써 2통째고요. 이게 30ml밖에 안 돼서 한 달에 한 통 정도는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2통 구매를 해놨고 그리고 이 같은 파이토신 라인으로 플루이노라는 앰플 단계에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버 최저가는 너무 비싸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 링크를 받아서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제가 제목에 써두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품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있잖아요. 클렌징 밀크 쓰고 클렌징 폼 끊고 곡물팩하고 재생크림 쓰기. 이 4가지 방법에 들어간 모든 제품은 제품이 상관이 없어요.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록 제가 재생크림을 저렇게 쟁여놓기는 했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재생크림까지 쓰기가 조금 버겁다, 꼭 이걸 써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돈 안 드는 방법들 있잖아요. 진짜 많이 들면 2만 원 들 것 같은데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피부 진짜 무조건 좋아지실 거예요. 정말 제가 장담해요. 제가 살면서 제 외모를 무언가를 개선해 본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비용 안 드는 방법이고 피부를 망치는 방법도 아니니까 정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 스킨케어 같은 것들이나 나이트 루틴 같은 게 분명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